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먼저 날씨입니다. 어제 소나기가 내린 후 더위가 물러갔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포항이 20도 등을 보이면서 종일 선선하겠습니다. 송혜림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는 옷차림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낮게 출발했고요. 낮 동안에도 선선한 기온이 감돌겠습니다. 오늘 울진의 낮 최고 기온 19도, 영덕이 21도, 포항 20도, 경주는 25도가 예상됩니다. 오랜만에 미세먼지 농도 좋음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상쾌한 공기 마실 수 있겠는데요. 맑은 하늘에 강한 햇살이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단계 보이겠고요. 오존 농도도 나쁨 수준 예상됩니다. 현재 하늘은 맑게 개어있지만 점차 구름의 양은 많아지겠고 곳곳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경주의 낮 최고 기온 25도, 그 밖의 지역은 20도 안팎으로 선선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구름이 끼겠는데요. 낮 기온 울릉도가 18도, 독도 16도로 선선하겠습니다. 내일까지 동해 바다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물결도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4m, 동해 남부 해상에서도 3m까지 일겠습니다. 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공기관의 비정규직 실태를 앞서 보도해드렸는데요. 원전의 주요 설비 등을 다루는 근로자들이 하청에 재하청으로 이어지는 비정규직 근로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업무여서 정규직화 등 관련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동해안에서 가동 중인 원전은 모두 14기. 원자로 열을 식히는 냉각 설비 관리, 각종 시스템 계측과 제어 등 안전과 직결되는 설비의 경우 상시적인 정비 활동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관리직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은 한수원 소속이 아닌 최저입찰로 계약된 하청업체의 근로자들입니다. 1년마다 소속 업체가 바뀌고 근무 년수에 따른 경력도 임금에 전혀 반영되지 않는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노무도급도 아닌 공사도급으로 총 설계 금액의 인원수를 나눠서 임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자기 근속연수나 호봉이나 이런 제도가 아예 없었고. 더 큰 문제는 한수원의 1차 외주업체가 또다시 하청을 준 2차 외주업체 근로자들입니다. 경영 공시된 7천여 명 외에 추가로 2천여 명 정도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구체적인 규모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수원은 공기관 경영 공시 기준에 따른 소속의 인력은 모두 공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직접적인 계약 관계에 있지 않은 근로자들의 정확한 인력 규모는 알 수 없다며 일일이 관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청 근로자들은 원전 정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사능 오염과 산업재해 위험성에도 가장 많이 노출돼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원전 안전사고로 숨진 10명 전원과 부상자의 91%는 모두 이와 같은 하청업체 직원들이었습니다. 이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와 차별이 자칫 정비 불량과 대형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비용의 문제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생각해서 좌고우면하지 말고 시급히 조속히 정규직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늬만 정규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차별이 철폐되는. 현재 국회에는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 고용 법률이 계류 중이고 정부도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정규직 전환을 우선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국민 안전을 위해서라도 건설업계 관행과 맞물려 원자력 발전소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어제 오후 8시 15분쯤 포항시 남구 연일읍 영일만 대로에서 철제 시트 파일을 가득 실은 25톤 트레일러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은 후 화염에 휩싸여 차량 앞부분이 전부 불탔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에 실린 대형 시트 파일이 맞은편 차로로 쏟아지면서 왕복 4차로인 영일만 대로에 양방향 통행이 한동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포항시 장량동 주민의 안전을 책임질 양덕파출소가 어제 문을 열었습니다. 양덕동과 장성동이 합쳐진 장량동은 포항 지역의 대표적인 신도시로 최근 수년간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며 지난해 12월 기준
인구가 7만 1천여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그러나 지역 치안을 담당할 파출소가 없어 3km나 떨어진 환여지구대에서 담당했습니다. 양덕 파출소는 어제부터 4명씩 3팀이 24시간 교대 근무를 시작하며 본격적인 치안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포항을 배경으로 한 노래라면 최백호가 부른 영일만 친구가 생각나지만 포스코 들어서기 전 노래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포항이 포도 주산지였음을 알 수 있는 노래 등 포항의 역사가 담긴 노래가 한 음반 수집가에 의해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1960년대만 하더라도 포항 구룡포는 인천과 겨룰 정도로 이름난 어촌이었고 고래잡이로 유명했습니다. 1960년대 중반에 나온 음반, 이미자의 노래에도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고래잡이 가신 님은 아니오시나. 유명한 가수인 임화춘 역시 1960년대 초반 영일만 어민들의 고단한 삶을 노래로 표현했습니다. 저 뱃사공 갈 길 멀어 울고 넘는 박달재, 유정철이를 작사한 반야월은 은방울 자매의 노래를 통해 포항이 포도의 주산지였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첫사랑에 취한 몸 포항 포도주. 포스코가 들어서기 전 노래에 담긴 포항의 옛 모습들이 한 음반 수집가에 의해 드러났습니다. 한두 장을 사 모으다 보니까 그걸 간혹 가다 포항 노래가 처음에 한두 곡이 보이길래 그거는 또 대수롭지 않은데 나중에 자꾸 수집을 자꾸 한두 장을 더 모으다 보니까 포항 노래가 상당히 그래 많았습니다. 1973년 군에 있을 때부터 음반을 수집해온 박 씨는 포항 배경 노래가 이처럼 많은 것은 옛 포항의 아름다움을 상징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포항이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유서 깊은 도시일 뿐더러 상당히 뭔가 모르게 아름다운 도시가 되다 보니까 기라성 같은 분들 오셔가지고. 포항시는 오는 9일 시 승격 68주년 기념 행사 때 1960년대의 노래 10여 곡을 악극 형태로 공연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지난달 대구 경북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상승했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102.78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 상승했고 경북은 1.9% 오른 102.43으로 나타났습니다. 생활 물가지수는 대구가 2.6%와 경북이 2.5% 올랐고 신선식품 물가지수도 대구는 4.2%와 경북은 3.7% 상승했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4월 대구 경북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대구와 경북의 광공업 생산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대구는 1.6%, 경북은 2.1%가 줄었습니다. 대구의 업종별 생산은 기계장비가 13.4%가 줄어 가장 감소세가 컸고 경북에서 가장 감소폭이 큰 것은 식료품으로 15.3%가 줄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예산 낭비와 환경오염의 대명사로 전락한 4대강 사업을 하면서 강 주변에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해 주민들의 삶을 쾌적하게 한다며 생태공원을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생태공원은 어떻게 됐을까요? 김은혜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구미보 인근에 있는 생태공원. 벤치는 칠이 벗겨지고 뒤틀렸고 곳곳에 거미줄이 쳐져 있습니다. 사방에 쓰레기가 널려 있고 제대로 된 그늘 하나 없어 사람들의 발길은 끊어진 지 오래입니다. 달성보 하류에 있는 한 생태공원도 마찬가지. 철제 조형물은 떨어져 나가 녹슬었고 밀림처럼 수풀이 우거져 산책로 데크에는 덩굴이 칭칭 감겼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은 산책로 중앙에 있는 광장 같은 곳입니다. 벤치를 만들어 쉴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놨지만 잡초만 무성해서 공원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4대강 사업의 하나로 조성된 이런 생태공원은 낙동강 일대에만 90여 곳. 장소에 따라 관리 주체도 다른 데다 국비 지원도 해마다 줄면서 관리를 떠안는 지자체들도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면적도 넓고 또 예산은 해마다 줄고 있기 때문에 두 번 해도
정말로 풀이 너무 여름에는 너무 잘 자라가지고 참 해도 표가 납니다. 무분별하게 전 구간을 다 활용하겠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낭비 사례가 많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방치된 수변 공간을 자전거 길과 연계해 삶의 공간으로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방치되고 있는 건 마찬가지여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될 것 같으면 그것을 자연 상태로 되돌려서 야생의 생태 공간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4대강 사업에 따라 타당성 검토도 없이 획일적으로 조성된 수변공원이 혈세만 잡아먹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대구 경북 지방중소기업청은 어제부터 이달 말까지 공업구와 광업, 에너지 등 3개 분야의 신규 병역 지정업체 선정과 산업기능요원 소요인원 배정 신청을 받습니다. 입영 대상자가 병무청장 지정업체에서 일정 기간을 근무하며 군 복무를 대체하는 산업기능요원은 내년에 15,000명이 배정됩니다. 한편 병무청은 중소기업청이 추천한 업체에 대해 현장 실태 조사를 거쳐 오는 11월에 신규 병역 지정 업체를 선정한 뒤 12월에 발표합니다. 영덕 소방서는 신속한 현장 출동과 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비상대기 숙소를 마련했습니다. 영덕 소방서는 대다수 직원들이 포항이나 안동 등에서 원거리 출퇴근을 해 신속한 현장 출동에 애를 먹어왔습니다. 한편 영덕읍 화계리에 마련된 대기 숙소는 11세대로 20여 명이 생활할 수 있습니다. 예년보다 비가 적게 내리면서 가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안동에서는 하천에 가물막이를 설치해 물을 상류로 역류시키며 용수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이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천 물퍼기 작업이 한창인 안동시 풍천면 신성리. 논에 물이 들어오면서 가뭄으로 물 걱정에 시달렸던 농민의 얼굴이 한결 환해졌습니다. 한 5m 가까이, 5m. 안 그러면 물을 구경을 못해요. 이래 샘매를 짜가지고 물이 올라오거든요. 지금은 힘 안 들어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하천을 굴착해 모내기 할 물을 구했지만 하천 하류에 길이 80m, 높이 4m의 가물막이를 설치한 덕분에 물 걱정을 덜었습니다. 논은 거의 심겨져 있는데 말라갖고 물이 없어서 지금 많이 걱정을 했거든요. 지금 뭐 이제 이렇게 물이 올라가서 지금 그래도 한시름 놓았습니다. 이 물막이를 하게 함으로써 물이 조금씩 고여지기 시작해서 보기에 상당히 좋고 이 물이 우리 주민들에게 어떤 농업 용수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 싶어서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가뭄 지역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하회마을 건너편 풍천면 강남 양수장은 24시간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안동시는 와룡면 일대 100헥타르에 안동댐 물을 대기 위해 공사 중인 용수개발사업 양수장 문도 이달 안에 임시로 열 방침입니다. 청송군은 관정 8개소와 관정 이용시설 12곳을 개발하고 물 부족 지역에 대해서는 저수지 준설과 양수기 점검에 나서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도 농업 가뭄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시군별로 하상 굴착과 간이 양수 시설 등 용수원 개발과 급수 대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지역마다 가뭄 대책에 나선 것은 이달에도 해갈에 도움이 될 만큼 비다운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란 예상 때문입니다. 기상대는 당분간 소낙성 강우만 몇 차례 있을 뿐 많은 비가 내리지 않을 것으로 예보하고 있어 산간 지역의 가뭄은 계속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평균 매매 가격은 전달인 4월보다 0.14% 올랐지만 대구는 0.09%, 경북은 0.06% 내렸습니다. 수도권이 0.21% 올랐고 비수도권 평균도 0.09% 상승한 것을 고려하면 대구 경북의 주택 매매가의 하락이 도드라져 보입니다. 전세 가격도 전국 평균은 0.07% 상승한 반면 대구는 0.05%, 경북은 0.11% 하락해 하락폭이 컸습니다. 포스코가 자동차 산업용 모바일 솔루션 앱을 개발해 배포하고 마케팅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이 앱은 일반인들이 쉽게 차량 제품에 대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고 고객사가 개발을 원하는 자동차 부위를 선택하면 적합한 차량 제품을 추천해주고 강제 이용 기술 정보까지 제공합니다. 또 고객과 포스코 담당자 간 질의 응답을 할 수 있고
포스코의 철강 제품 홍보 동영상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1인당 철강 소비량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철강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1인당 철강 소비량은 지난 2010년에 비해 7.9% 증가한 207.9kg으로 집계됐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한국이 1,130kg으로 가장 많았고 2위는 대만이었고 중국과 일본이 뒤를 이었습니다. 동국제강의 장기 신용 등급이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한국신용평가는 건설 수요 증가와 후판 사업 구조 조정으로 수익성이 상승했고 현금 흐름과 자산 매각 등에 따라 유동성 위험을 줄여 신용 등급이 향상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양호한 건설 수주와 후판 사업 비중 축소, 고부가 제품 확대로 재무 안전성 개선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경북이 46회 소년체전에서 금메달 22개를 비롯해 모두 122개 메달을 획득하며 역대 최고 성적을 올렸습니다. 경북은 메달 순위로는 경기도와 서울에 이어 3위, 금메달 순위로는 6위를 차지했습니다. 경북 선수단은 롤러 여중부에서 김경서 선수가 대회 신기록을 작성했고 정구와 하키, 축구, 핸드볼 등 단체 경기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경상북도 수산자원연구소는 어제부터 닷새 동안 포항과 경주 등 경북 동해안 5개 시군 연안마을 어장에 어린 볼락 55만 마리를 무상으로 방류합니다. 이번에 방류하는 어린 볼락은 6개월간 키워 평균 5에서 7cm로 3년 후면 어미로 성장해 어자원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산자원연구소는 지난 2009년부터 지금까지 어린 볼락 197만 마리를 방류했으며 이달부터 돌가자미와 강도다리 등도 방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포항시는 어제 모범 납세 기업으로 선정된 현대제철을 방문해 표창패를 전달하고 현판 수여식을 가졌습니다. 현대제철은 지난 2015년 2,8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설비 투자로 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직접 고용을 늘려 지역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모범 납세 기업에 선정되면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와 운전자금 지원 심사 시 우선 혜택을 받게 됩니다. 포항 남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농가 비닐하우스에 침입해 생필품을 훔친 혐의로 69살 유 모 씨를 검거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달 30일 밤 12시쯤 포항시 남구 청림동의 한 비닐하우스에 문을 열고 들어가 생필품을 훔친 혐의로 경찰이 좀도둑 퇴치를 위해 설치한 블랙박스형 CCTV에 촬영돼 덜미가 잡혔습니다. 남부서는 농협으로부터 블랙박스형 CCTV를 위탁받아 여행 등 장기간 집을 비우는 주민들에게 일시적으로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전본부는 월성 사호기에서 대규모 지진 발생에 대비한 대응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규모 지진으로 발전소 전원 공급이 차단되고 원자로 냉각수가 대량으로 누설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 이번 훈련에서는 군부대 지원 중장비와 헬기 파견 등 군 지원 기관과의 협조 체계 점검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는 옷차림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낮게 출발했고요. 낮 동안에도 선선한 기온이 감돌겠습니다. 오늘 울진의 낮 최고 기온 19도, 영덕이 21도, 포항 20도, 경주는 25도가 예상됩니다. 오랜만에 미세먼지 농도 좋음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상쾌한 공기 마실 수 있겠는데요. 맑은 하늘에 강한 햇살이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단계 보이겠고요. 오존 농도도 나쁨 수준 예상됩니다. 현재 하늘은 맑게 개어있지만 점차 구름의 양은 많아지겠고 곳곳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경주의 낮 최고 기온 25도, 그 밖의 지역은 20도 안팎으로 선선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구름이 끼겠는데요. 낮 기온 울릉도가 18도, 독도 16도로 선선하겠습니다. 내일까지 동해 바다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물결도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4m, 동해 남부 해상에서도 3m까지 일겠습니다. 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